국내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즐거운 성탄 그리고 평안한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12월 이제 말이 됐고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이죠. 내년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의 섹터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장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집중 투자해서 종목을 잘 발굴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먼저 보시면서 시장 흐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에 나스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존스는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 일본 나스닥도 이제 거의 전고점까지 사상 16,000포인트까지 이제 거의 도달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S&P도 거의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뭐 미국이 결국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달러 패권, 에너지 패권 이런 거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좀 열심히 투자를 하는 방향이 되게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전고점까지 도달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제 받는 분위기로 다음 주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 다시 이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상승으로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2,60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꺾였다가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이냐, 내년에 가장 올라갈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종목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언컨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행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주행이라는 것은 지금 뭐 자유주행이 뭐 가당키나 한 것이냐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유주행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야 자유주행 버스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어, 자유주행의 그런 그 흐름들은 결코 우리가 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가 상황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유주행의 이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은 결코 작은 파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유주행에 대한 법령 개정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유주행이 언젠가 운전자 없이 이제 보통 이제 운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자유주행의 레벨 뭐 3, 4 이제 안전 기준을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고 다만 이제 제조사 측에서 이제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한 건 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 법령 개정도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상암동에서는 택시 탈 때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에다 예약을 해놓으면 예약을 하고 상암동 내부에서 자율주행 택시로 택시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실제 시민들이요. 그래서 저도 어플은 깔았는데 실제 이용하진 않았지만 그런 서비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심야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이제 합정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좀 안전성을 좀 확보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유료화로 또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슈 자체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모든 그 산업의 집약체 역할을 담당하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그래서 4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추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이 들어간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거든요. 왜냐면은 자율주행이 들어간 데 있어서는 뭐 센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또 통신, 뭐 5G가 될 수, 6G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물 인터넷, IoT,
또 요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뭐 반도체 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데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전기차와 수소차가 또 결부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적인 부품 다닌 부분들, 그 다음에 뭐 AI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집약이 되는 게 자율주행 기술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키워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율주행의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되면서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이슈는 결코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30년, 40년에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자율주행은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상에서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사실 자동차와 비교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나라가 인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죠? 자동차가 왜 중요하? 자동차 산업이 왜 중요하냐? 자동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이어, 뭐 모터, 또 어떤 연료 필터, 또 와이퍼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판매량이 부진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1차, 2차 하청업체들도 굉장히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산의 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경기 자체가 하락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이 만약에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칩, 뭐 전기차 업체들, 또 자동차 부품 업체들, 또 로봇 AI 업체들, 또 5G, 6G 관련주들 모두가 엮였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여러 가지 다양한 4차 산업혁명군의 모든 업종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산업은 결코 우리가 단발성 테마로 그쳐서는 안 되고 범국가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키워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교통난 해결, 주차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자율주행이 되면 지금 레벨 뭐 3까지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레벨 4, 5는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레벨 4 이상 가게 되면 이 자율주행 차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들의 어떤 이 일상 루틴이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출근하고 딸이 대학생 뭐 아니면 딸이 또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가 이제 출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이를 이제 통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한 차로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을 도와드리고 엄마가 딸을 이제 뭐 픽업을 해야 된다든지 데려다 줘야 될 때 또 이제 아버지 그 차를 하나 가지고 엄마가 자율주행이 그 출근했던 차가 알아서 또 집으로 와서 아이를 태워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또 다시 그게 돌아와서 또 이제 뭐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 아버지 회사를 가서 또 차를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막 지금 뭐 한 세대당 뭐 두 세대 이상 차가 이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이 주차 난도 해결될 수 있겠다. 왜냐면 가구당 차세 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 하나면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좀 아직까지 먼 미래의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됐을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겪고 있는 이 자동차 이 주차난 문제 이런 것들도 기여할 수 있고 자동차 대수가 점점 줄으면 줄수록 어쨌든 간에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율주행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율주행은 결코 단발성 테마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제들도 많아요. 자율주행차가 사고 냈을 때 누가 운전자 100대 0이 될지, 보행자가 100대 0이 될지, 이거는 요즘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이제 발전하면서 또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키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단순하게 택시와 버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봇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조만간 지금 그
로봇이 지금 배달을 하고 서빙을 하는 거 넘어서서 배달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배달을 하는 것 자체도 이 로봇이 자율주행 센서나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로봇도 자율주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로봇 것들도 이제 결코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떤 먼 미래가 아니다. 가까운 우리 미래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로보티지에서 나오는 로봇들 같은 경우도 이런 로봇이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토바이 대신해서 로봇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고, 이 더불어서 로봇 시장 자체도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자율주행을 내년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주 먼저 보실까? 대장주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건데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 오토이브. 이거는 현대 모비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그 부품들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오토모바일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좀 각진 보이는 게 HL 만두라든지, 그리고 모트렉스라든지, 아다스, V2X라고 하는,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운전자에게 안내해줘가지고 위험성을 안내해주는 시스템,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HL 만두 모트렉스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쪽에서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이노텍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카메라 쪽에서는 이제 뭐 MC넥스, 그 다음에 나무가 이런 종목들도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부품이라 하면 라이다, 그다음에 카메라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라이더는 뭐 아시는 부분이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다에 대한 기술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라이다를 만드는 업체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카메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라이다 만드는 업체들은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LMS,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뭐 라닉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4D 스마트 라이더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칩, 그러니까 차량 반도체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움직여줄 수 있는 반도체 칩 관련주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부분들 이제 뭐 텔레칩스라든지,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뭐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그 다음에 넥스트 칩,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트 칩을 좀 주목해 반다 생각합니다. 넥스트 칩은 뭐 적자지만 내후년에는 좀 흑자 전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뭐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이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삼성에 대한 지분 투자가 있는 기업이 있어요. 뭐 에이티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차트를 좀 보면서 어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어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주는 뭐 현대오토에버, 여기 있죠.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네.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뭐 이때 뭐 10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좋다, 다른 또 좋다, 좋다, 좋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거의 두 배가 가면서 좀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수 플레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의 대장주기 때문에, 어느 기업들도 좀 주목해서 보는 전략을 써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메라 관련주는 뭐, 삼성 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삼성 전기가 좀 모양이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HL 만도, 이것도 좋은 기업인데 뭐 위치가 좋진 않아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어 위치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는데 잠깐만 수급을 좀 볼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기관들이 많이 팔고는 있네요. 이거는 뭐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알체 반도도 괜찮다. 내년까지는 좀 더 봐도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지금으로서도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 그다음에 모트렉스 이런 것들도 이제 자리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이것도 그다음에 조금 이제 잡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기업들 잡주를 할 수 있고 라닉스 이런 것들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된 기업이 에이테크 솔루션 이것도 이제 좀 자율주행 삼성하고 뭐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 뭐 그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 관련주들 뭐 유진 로봇 또 로봇 관련주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그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LMS 뭐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했다 해서 이슈가 나서 급등하고 상한가가 나왔는데 뭐 조정이 나면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다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레드 시스템 스마트 레드 시스템 좀 잘 봐야 된다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성장성이 충분히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해서는 이제 뭐 텔레칩스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좋은데 좀 신용이 좀 많은 게 좀 걸려요. 8.3% 이게 좀 걸려서 꼭대기에 잡기는 조금 애매하고 조정 나왔을 때 잡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칩셋 미디어 급등 나왔죠. 칩셋 미디어 이것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25,000원대, 7,000원대는 매수 가능하다. 그 다음에 머버브 반도체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이것도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캠트로닉스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칩 이것도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넥스트 칩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관련주, 뭐, MC넥슨. 이것도 징글징글하게 안 갔는데, 어느 정도 큰 롱텀의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이것도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분명히 자율주행 이슈가 분명히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셔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분 큰 수익을 내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